ESG는 기업 경영의 중심을 이윤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악한 거래 행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ESG의 개념 연구 및 사례 분석에 대해서 도제 배움을 한 10학년 미호반 김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 물병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게 뜯기가 어려워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플라스틱 물병과 무라벨 플라스틱 물병 이렇게 1, 2번이 있다면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이렇게 닭장에서 키워진 닭의 달걀과 저렇게 자연에서 키워진 닭의 달걀이 있다면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이러한 종이 그런 완충제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었다면 더욱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함에 따라서 나오게 된 개념이 ESG입니다. 본격적으로 ESG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CSR과 ESG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그렇다면 CSR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진행하는 부가적인 활동입니다. 이와 달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업 활동의 전반에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연구 동기인데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가지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도제 배움 주제를 정할 때 경영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그러한 경영과 저의 막연한 꿈을 CSR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연결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ESG가 더 널리 쓰이고 있기에 ESG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목차는 이렇게 ESG 개념 및 사례, 역사, 전략, 평가, 전망, 실습, 결론 및 소감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ESG의 개념 및 사례입니다. ESG는 이렇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고요. 기업 경영이 중심이 이윤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관점에서 강조된 개념입니다. 먼저 환경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 만들기,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인식 고려하기,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키워드별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수 사례로는 이렇게 옷 브랜드인 파타고니아가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4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운 유통가전 추적인데요. 이는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 발자국 찾기인데요. 이는 생산 과정부터 소비 과정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객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례로는 이런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는 파타고니아의 광고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소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인데요. 먼저 사회 우수 사례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물 환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 중인데요. 이는 사용한 물의 100%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은 아래 보시다시피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물이나 수도시설, 정화 시스템 등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2번째는 유역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식, 그리고 3번째는 빗물이나 생활하수를 재활용해 농업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7조 리터 이상의 물이 환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원래 100%를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선 170%의 물이 환원되었고 이것은 정말 달성률이 높은 그런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인데요. 지배구조 우수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식품 기업인 풀무원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식품 기업 최초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11명 중 7명이 사회이사로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원래는 가족이나 아들이 다음 CEO를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풀무원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보다 확대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의 역사입니다. ESG를 알기 전에는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감리교 창시자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설교 중 사악한 거래 행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회 책임 투자의 가장 원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가 널리 퍼지게 된 데는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ESG 투자 선언을 하고부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ESG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인 그런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도 고려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선언으로 인해서 ESG 바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왜 ESG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19 이후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인간이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다들 한 번씩 플라스틱 양에 놀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도 매우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더욱더 ESG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G 전략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황 파악하기, ESG 경영 도입하기, 비즈니스 모델 파악하기, 그리고 ESG 경영 실행하기 이렇게 4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ESG 평가인데요. 한국 ESG 평가원의 평가 기준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며 탁월 단계인 S단계부터 매우 취약 단계인 D단계까지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S단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가 있고 D등급으로는 KCC 건설, BYC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요. 매년 10월에 등급이 부여되고 또 시상식까지 이렇게 있는 이러한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G 전망입니다. 먼저 많은 국가들이 점점 ESG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는 2018년에 유럽연합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ESG에 관한 강력한 법은 없지만 현재 ESG 4법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ESG가 의무화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ESG 등급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만약에 ESG 등급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ESG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서 기업들이 ESG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습입니다. 저는 ESG 등급이 그리 높지 않은 기업에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중에 오뚜기도 포함이 되었고 제가 작년 미니 조제 배움으로 오뚜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오뚜기는 대한민국의 식품 기업으로 이렇게 머리 쓰고 땀 흘리자, 그리고 인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식품 회사입니다. 그럼 오뚜기의 ESG를 키워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인데요. 그 예시로는 친환경 포장재가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환경성 개선과 폐기 시 분리배출의 편리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는 환경 전략으로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인데요. 제가 그중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 토토 라면으로 오뚜기 진라면 레시피와 제주도 유명 라면 식당의 레시피를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산 마늘과 돼지고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돼지고기는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사용해서 그렇게 제주도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입니다. 오뚜기 지배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ESG 태스크포크 팀이 있는데요. 이는 정규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된 조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는 포장재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저는 풀무원의 ESG 경영을 바탕으로 오뚜기에게 제언을 하였는데요. 제가 풀무원을 선정한 이유는 풀무원은 2021년 중견기업 최초로 ESG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그리고 둘 다 중견기업이고 또 식품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원을 바탕으로 오뚜기에게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풀무원은 위에서 3번째 단계인 A등급으로 꽤 우수한 편에 속하는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뚜기는 아래서 2번째 등급인 C단계로 그렇게 높지 못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공헌을 위한 플랫폼 마련입니다. 풀무원은 이렇게 로아스 투게더라는 플랫폼을 마련해서 더 체계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먹거리, 2번째는 건강생활, 3번째는 지역사회 나눔, 이렇게 3가지를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뚜기도 이렇게 사회적 플랫폼을 따로 마련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다면 S 부분에서 더 탁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뚜기만의 기준 마련인데요. 풀무원은 옆에 보시는 표처럼 동물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동물의 자유에 관한 규칙으로 이런 규칙들을 지켜서 만들어진 예시 식품들입니다. 오뚜기도 이렇게 나라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더 까다로운 원칙을 만들어 그를 지킨다면 ESG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오뚜기만의 방향성 수립인데요. 먼저 풀무원은 식품 기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리고 푸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물 복지를 가장 바탕으로 두고 ESG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음료 기업인 만큼 물을 가장 키워드로 잡고 물 환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뚜기의 ESG 보고서를 보았을 때는 딱히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품과 연관성을 가진 그런 방향성을 수립해 ESG를 해나간다면 ESG 부분에서도 더 우수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총 2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처음은 ESG는 무엇인가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는 주목받는 경영인데요.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MZ세대도 인권, 평등, 공정함 등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목받을 경영입니다.
다음은 기업이 ESG를 도입한 이유와 효과인데요. ESG 도입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니즈로 인해서 투자자들까지 ESG를 고려하게 되었고, 또한 ESG는 등급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매우 큽니다. 일단 기업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소감인데요. 저는 처음에 ESG를 연구할 때 매우 큰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 끝까지 매우 흥미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중에 환경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래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도 했고, 또한 기업이 포장재 하나만 바꿔도 되게 환경적으로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ESG 관련 직업을 갖게 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ESG에 대해서 연구한 만큼 ESG를 고려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ESG를 고려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소비를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표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이제 도와주신 지도교사 우리 최정윤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지랑 함께 ESG를 공부한 최정윤입니다. 네. 지도교사로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아이들의 이론 연구보다는 이걸 어떻게 실습으로 진행하는가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친한 지인 중에 대기업의 ESG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번 실습은 어렵지 않겠다. 그분께 부탁드려서 인터뷰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업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어떤 직업 탐구처럼의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업 안에서 이제 그 분께서 이제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주가나 이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민감한 것들이 있어서 인터뷰를 10개 정도 보냈는데 2개 정도의 답을 해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 실습을 못해서 굉장히 막막했는데, 저는 그때 현지에 좀 힘을 보았던 게, 작년에 이제 미니 도제 배움으로 오뚜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걸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혼자 그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대견했고, 그 이후에 현지가 저랑 얘기하면서 근데 좀 보고서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서 비교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현지가 먼저 풀무원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기업은 원래 너무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ESG가 높은 거라서, 그러면서 이제 현지가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 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옆에서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데 진짜 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너무 많아서 더 많아졌고, 또 현지 같은 훌륭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린 이번 도제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현지 학생의 연구에 전문가적 조언을 해주신 중앙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이신 최명길 교수님 의견 잠깐 주시겠습니다. 그 ESG라는 게 사실 좀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현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지속 가능성, 이윤, 그리고 사회와의 마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3세계의 국가들과의 그 선진 국가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그 그린 경영들, 화이트 경영, 윤리 경영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 양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좀 칭찬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그렇게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지적인 어떤 호기심들,
그리고 그 이면의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한다는 것들이 전 참 좋았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조금 들려주니까 쭉쭉쭉쭉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학생은 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면 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부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었을 때 굉장히 빨리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전 참 많이 좋았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 같은 게 그런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걸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자기 보고서에 어떻게 녹여 넣을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이 발전해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좀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황인하 전문위원님부터 강진구 교수님 순으로 전문가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되게 인상적인 연구 주제이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인데 사실 깊이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했는데 특히 사례를 가지고 접근한 게 굉장히 좋았고 비교 대상을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 방식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 소비자들이 ESG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잖아요. 기업들이 뭐 알아서 홍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ESG를 잘하고 있다. 뭐 아까 말미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정도 좀 꿀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연구해 보면서. 근데 이게 ESG 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기업이 ESG를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오뚜기가 선한 기업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 ESG 등급이 되게 높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이 원래 지식으로 알긴 어려운 것 같고 ESG 등급을 찾아보면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ESG 등급을 찾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7가지 단계가 있고 그중에서 몇 등급인지를 보고 비교하여 산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간이 컨설팅 보고서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경쟁사를 비교 분석해서 오뚜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래서 연구에서 정말 한참 재밌게 읽다가 약간 뚝 끊어진 느낌이 들었던 게 이 오뚜기에 제안을 하지? 왜 안 했지? 여기에서 딱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뚜기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서 형태로 정리를 하셔서 오뚜기가 뚝뚝 떨어졌잖아요, 등급이. 이 보고서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계속 떨어진 것에 주목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오뚜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주제일 것 같고 또 길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냥 보통은 소비자들이 이거 바꿔주세요. 뭐 포장재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의견을 줄 텐데 ESG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주면 이건 굉장히 오뚜기에서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분명 이후 단계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9월 안에 오뚜기에 반드시 보내셔서 그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그 경쟁사를 분석을 할 때는 팁을 드리자면 그 경쟁사하고의 비교 분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전략을 제시할 때는 그 경쟁사의 전략을 제시하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것은 오히려 타 분야의 것을 제시를 해주면 더 아이디어를 담아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문제점만 제기를 해도 너네 풀무원하고 비교해보니까 이렇던데? 라고만 해줘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다른 분야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라고까지 이제 제안을 해준다면 굉장히 반가운 보고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거 뭐 코멘트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거든요. 먼저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ESG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졸업 후에 장래의 희망 직업이라 그럴까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경영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속 ESG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다면 경영 쪽 분야에서 그것 ESG에 관한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쪽 전문가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경영을 갖다가 잘 감시하거나 돕는 어떤 시민단체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기업의 입장이 되고 싶은데요. 네. 뭔가 기업의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기업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오뚜기에게 재현했던 것처럼 오뚜기한테 재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저도 우리 좀 전에 황인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를 말입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요. 끝부분에 나는 오뚜기의 차기 경영인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만일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오뚜기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면 뭐예요? 이건 기업 경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거기서 아마 오뚜기 아마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교수님 의견에 보태서 만약에 오뚜기가 그걸 채택을 안 하면 풀무원을 보내세요. 이 보고서를.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은 경영의 입장, 경영자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뭐 공정무역 같은 것을 갖다 강조하는 그러한 그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왔거든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기업에서의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생각이나 소비자의 어떤 그 건강성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냥 대량으로 말입니다. 환경 오염시키는 것을 싸게만 자꾸 공급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은 기업 경영인들이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뭐 이걸 실제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정치, 경제, 외교적인 복합적인 문제, 큰 기업이나 이런 것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단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만일 훌륭한 경영자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갖다가 가꾸고 지키라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문화명령 갖다가 지키는 경영자적인 마인드,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학생이 발표한 것이 이 자본주의, 특히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대의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사실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실천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이 진짜 그러한 기업 경영인, 경영의 위치에 가는 것이 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보다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생각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 학생이 ESG를 고려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싼 걸 좋아하고 편리한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은 ESG 경영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0학년이니까 말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꼭 항상 진짜 한번 우리가 학술 발표회가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 이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보고서를 오뚜기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우리 김현혁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